나이가 들어서도 영화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일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여전히 감동을 주는 노장 감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 네. 1930년생이시고요. 그럼 올해 86? 예, 그런데도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네. 만만치 않은 어떤 내공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었죠. 한국에도 그런 감독이 있죠. 네. 지난해 화장으로 노익장을 과시했던 임권택 감독. 임권택 감독도요. 1936년생이니까 81가 되는 거죠. 정말 굉장하다고 할 수 그렇죠. 있겠고 마션을 연출한 네. 거장 중에 거장이죠. 리들리 스콧 네. 감독님. 몇 살인가요, 리들리 스콧은? 1937년생이시고요. 네. 아직 70대니까 젊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우디 알렌 감독인데, 우디 알렌 감독은 1935년생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렇죠. 그럼에도 좋은 작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게다가 매년 내놓는 작품들이 상당히 수작 이상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죠. 창작력 역시도 쇠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의 한 수 가족 여러분에게 이 우디 알렌 감독의 최신작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작품이 우디 알렌 감독의 무려 47번째 작품이랍니다. 굉장한 숫자죠. 바로 그 작품 카페 소사이어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성공을 꿈꾸며 할리우드에 입성한 뉴욕 남자 바비가 있는데요. Hi, I'm here to see Phil Stern. 일자리를 얻기 위해 거대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삼촌 P를 찾아갑니다. Oh, yes. Mr. Stern will not be available today. 몇 주 만에 어렵게 그를 만났는데 So, what the hell? What can I do for you? I'll do anything. Vonnie, come in here, can you? This is so nice of you, Uncle Phil. This is my nephew. Maybe you could help get him oriented, show him the town. 우와! 일자리는 물론 어여쁜 비서 보니까지 소개받게 돼요. I think I'd be happier being life-sized. 게다가 속물적인 할리우드 사람들과 달리 소탈한 보니의 모습에 바비는 그만 사랑에 빠지는데요. What are you thinking? That you're very beautiful. Thank you. I don't think that's a very good idea, actually. No? I'm seeing someone. 역시 예쁜 여자에겐 임자가 있는 법이죠. 그러나 열정맨 바비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다 포기하지 마. Are you free tonight? I'm not. Hey, maybe we can stay at your place and I can cook for us. 보니와 설레는 저녁 약속이 있던 날. Bobby, I wanted to tell you that I can't make it tonight. Okay. Oh. 허탈한 취소 전화가 날아들었는데요. Oh my gosh, are you okay? I'm probably too late for dinner right now. 하지만 이내 눈물 범벅이를 찾아온 보니. What happened? My boyfriend just dumped me. Oh. 슬픔에 빠진 보니를 위로하면서 이 급속도로 두 사람은 가까워지는데요. Let's move to New York. What? Yeah, what I'd really like to say is marry me and let's move. 보니를 향한 마음이 깊어진 바비는 그녀에게 청혼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갈등하는 보니.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Life is a comedy. 영화 카페 소사이어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1930년대에 뉴욕과 LA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디 알렌 감독이 1930년대에 그 화려함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특히나 이 카페 소사이어티라는 것은 유명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사교장을 말하는데요. 화려한 사교계. 그렇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허세와 가식이 있다는 걸 굉장히 좀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So what the hell is he coming out here for? I mean, I don't know what I can do for him. I don't think I would choose Beverly Hills. 거기에 등장한 화려한 어떤 모습들을 쫓아서 할리우드에 온 두 남녀 바비와 보니가 있는 거고요. 그 할리우드의 어떤 가식 이런 것들과 먼 순수한 모습에 두 사람이 처음 이렇게 이끌리게 되는 거죠. 우디 알렌 감독 같은 경우는 캐스팅에 굉장히 탁월한 걸로 유명한데요. 그 배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영화 속에 그대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유명해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좀 안쓰럽게 느껴지는 바비 역에는 제시 아이젠버그. 약간 이게 항상 굽히고 다녀요. 그쵸. 소셜 네트워크로 워낙 유명한 배우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남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보니 역에는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모두의 사랑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맡아서 몸에 딱 붙는 듯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영화 이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통해서 만났던 로버트 패틴슨. 패틴슨하고 연애를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다른 감독과 또 썸이 있었던 걸로 유명하죠. 우디 알렌은 그런 크리스틴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극 중에서 이제 유부남과 연애를 하고 있는 이런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진정성? 맞아. 그게 바로 우디 알렌이 크리스틴 스튜어트에게 노린 바죠. 이렇게 들으시면은 약간 좀 이거 막장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영화는 절대 막장과는 좀 거리가 확실히 있고요.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로맨스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살리는 게 재즈. 좋은 재즈 넘버들이 정말 무대기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맨 처음에는 이제 뉴욕을 떠나서 미국 서부로 오는 거잖아요. LA로 그쵸.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LA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우아한 뉴욕의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지고 뉴욕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뉴욕의 재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주인공이 향수병을 앓잖아요. LA에 가서. 그거를 뉴욕의 재즈 음악으로 대신 표현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곡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The Lady is a Tramp라는 곡인데 네. 이게 브로드웨이 뮤지컬 곡이에요. 최근에 레이디 가가가 토니 베넷이라는 아주 오래된 재즈 가수 이제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 둘이서 함께 발표해서 다시금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니와 헤어진 바비는 고향 뉴욕으로 돌아오는데요. You like jazz music? At 2 in the morning. At any time in the morning. Yeah. Wait, your name is Veronica, right? Yeah, Veronica? yes, yeah. 보니와 똑같은 이름의 아름다운 여인 베로니카를 만나 달콤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아이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바비 앞에 불현듯 보니가 다시 나타나죠. 자신을 버리고 이 유부남과 결혼한다더니 Are you looking for 왜 나타난 거야? 내 앞에. Just you? Just wanted to say hello? Yeah. Are you kidding me? 뉴욕에서 엄청나게 성공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아마도 배가 아팠던 게 아닐까요? Moves on. 그런데 그동안 이제 미드나잇 인 파리나 로마 위드 러브처럼 이제 유럽을 배경으로 하던 영화를 찍으시더니 결국에는 이번에 다시 또 자신의 어떤 영화적 고향이라 할 뉴욕으로 컴백을 하셨습니다. 왜 해외에서 찍었는지 알아요? 왜요? 이 우디 알렌의 영화는 미국에서 저예산인데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위드 러브는 로마 관광청, 미드나잇 인 파리는 파리시에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만약에 우디 알렌에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서울 위드 러브, 미드나잇 인 서울 이런 영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정부와 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cheated on me? I had a dream that when you were in Hollywood, you slept with your old girlfriend who has my name. Well, dreams are dreams. 이 영화는 뒤로 갈수록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네요. 뭐냐면 이제 이 바비 같은 경우도 본인을 만나서 뭔가 처음엔 좋지 않았지만 딱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 지나간 과거는 꿈이구나. 지금 그런 꿈에서 딱 깨어나면 현실이 있다.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 이제는 유부남, 유부녀가 된 두 사람. 뜨거운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아내 몰래 보니를 다시 만나며 점점 더 열정적이 되는 바비. 밤새 거리를 헤매며 함께 시간을 보낸 이들은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You know, I never stopped thinking about you. Not for one day. 아이고 우리의 예쁜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우디 알렌은 막장 드라마도 우아하게 만든다. 엇나가는 인연 속에서 이 영화의 로맨스는 더 매혹적으로 펼쳐진다. You like morning. 할리우드와 뉴욕으로 가는 꿈 같은 사랑. 가슴 뭉클한 감성과 위트 넘치는 유머의 향연. 세계적인 거장 우디 앨런이 펼치는 유쾌한 로맨스. 영화 카페 소사이어티입니다. 영화 마니아라면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 매력을 가진 시리즈물을 만나는 시간이죠. 마니아 티켓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전 세계 싱글녀들을 매혹에 빠뜨렸던 바로 그 영화인데요. 브리짓 존스 시리즈죠. 그렇습니다. 2001년에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처음 개봉을 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었고요. 네. 당시 이제 약간 통통한 외모의 르네 젤위거가 네. All by myself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그렇게 OST도 인기를 얻었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싱글녀들이 있잖아요. 막대 먹은 영애 씨, 아니면 김삼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작품이 브리짓 존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목이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아니고 네.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입니다. 싱글녀가 아기를?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엉뚱한 매력으로 우리를 웃겨주는 이 영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전 세계 싱글녀들의 워너비, 초긍정 매력녀 브리짓 존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How in hell did I end up here? 그런데 결혼을 해도 몇 번을 했을 나이에 이런 아직도 혼자라네요. Josh, I need you to see what Reuters are saying about the attack. 연애는 꽝이지만 시청률 1위 유스 PD로 승승장구하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 Ding dong. 멋진 남자와 불타는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Someone new. What are you doing? You're married. No, I'm not. I mean, I am getting a divorce. 그런데 이때 하필 옛 연인 마크까지 나타나서는 뜨거운 재해의 밤을 또 한 번 보내기도 하죠. 간만에 이거 뭐 남자복 터졌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I'll just make sure. Oh, don't shake it. You'll hurt the baby. Have a listen. 더 큰 문제는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인데요. Oh, so this is Dad, I presume. So glad you could be here. Oh, this is a unique and wonderful moment. Pleased to meet you. I'm so glad you could be here. This is a 이렇게 시작된 두 남자와의 태교 로맨스. 그래도 이번엔 결혼에 성공할 수 있겠죠?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지금 시작합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길긴 긴가 봐요. 이게 브리짓 존스의 2편이 나온 지 벌써 그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네. 우리 주인공들의 외모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어떤 분들은 약간 서글프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그래도 그 특유의 그 통통 튀는 사랑스러운 매력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만큼은 그대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의 브리짓 존스 연애는 꽝이고 다이어트는 항상 실패하는데요. 네.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는 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죠. 사실 이 시리즈는 르네 젤위거라는 배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를 위해서 또 살을 찌우는 그런 노력도 굉장했죠. 그 다음에 출연한 영화가 시카고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때는 또 살을 완벽하게 뺐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살을 뺐다가 쪘다가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노화가 빨리 찾아온 거예요. 근데 르네 젤리거가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영화를 찍느라고 이렇게 노화가 빨리 오긴 했지만 브리짓 존스라는 대표적인 캐릭터를 얻어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대요. 이렇게 1편의 대단한 성공에 힘입어서 2004년에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열정과 애정이라는 타이틀로 국내 개봉이 됐었는데 1편만큼 아주 크게 히트하지는 못했습니다. 1편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사실 3편도 나오기 굉장히 좀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었던 휴 그랜트가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본인도 로맨틱 영화에 이제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아닌가라고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작품에서 빠지게 됐어요. 그 재밌는 게요. 사진으로는 등장을 해요. 근데 사망 처리가 돼 있잖아요. I will miss you terribly. 그런데 이거를 또 상쇄시켜줄 훈남 캐릭터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잭 퀀티 역을 맡은 배우 패트릭 댐시인데요. It is absolutely wonderful to have you on our sofa today. 성공한 연애 정보회사 CEO로 나오는데 돈 많아, 잘생겼어, 거기다 자상해, 뭐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콜린 퍼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자기가 휴 그랜트에 뒤질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없었는데 패트릭 댐시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죠, 로맨틱하게 생겼죠. 자기가 이번에는 굉장히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려보면 휴 그랜트? 걔는 뭐 별거 아니었어. 브리짓 존스 시리즈는 뭐 한마디로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브리짓 존스가 글래스톤베리 그 뮤직 페스티벌에 찾아가잖아요. 뭐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페스티벌 중에 하나고요. 제가 안 넘어갈 줄 알았어.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꼭 그랬는데. 얘기해야 돼. 이거 편집하면 안 돼. 가장 흥미로운 게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티켓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매진이 돼요. 누가 출연할지 하나도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매진이 돼. 왜냐? 훌륭한 뮤지션들이 다 나올 게 뻔하니까 그냥 매진이 돼버립니다. This is incredible. We've got to get a photo. Excuse me. 근데 브리짓 존스가요, 에드 시런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에드 시런을 못 알아보고 그렇죠.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네네. 막 피하잖아요. 네. 그런 장면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지금 뭐 에드 시런은 현재 팝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걸 통해서 이제 브리짓 존스가 지금 현재 약간 나이 들었다라는 거를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영화가 흥미로워지는 건 만약에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붙게 되면 사실은 막 티격태격하거나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역시 영국이 배경이라서 그런지 엄청 심사해요. 그러니까 브리짓 존스를 가운데 두고 이 두 사람이 싸우기는커녕 굉장히 좀 공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It's awesome to see you, man.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이 브리짓이라는 인물은 참 부족한 점이 솔직히 많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마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참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격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면 그것만큼 로맨틱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넘어 돌고 지금 드디어 당도한 마크와 브리짓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이어집니까?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아하, 네. 영화를 보시면 네. 알게 되시겠죠? But there's a heck of a lot of caffeine in that tea. I brought you a super juice. Oh, thank you. Can I carry your phone, please? Okay. 브리짓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사건건 맞붙는 두 남자인데요. He's pretty fucking amazing. He's richer than God and he has a very nice sized puppet. 그런데 미궁에 빠진 애아빠의 존재처럼 누굴 사랑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드디어 출산의 날이 다가오고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하는데요. Do we know who the daddy is yet? So exciting, isn't it? It's like the final of the X Factor or something. Dial 01 if you wanted to be Mark and 02 if you wanted to be Jack. 과연 이 이상한 오디션 최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인생 최고의 전성기에 맞닥뜨린 뜻밖의 위기. 전 세계 싱글녀들을 웃기고 울린 끝장 로맨스. 그녀의 못 말리는 러브 스토리는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입니다. 오늘은 깊어가는 이 가을에 이 감수성을 너무나 촉촉히 적셔주는 두 편의 로맨스 영화 만나보셨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삶의 철학이 우아하게 묻어있는 로맨스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카페 소사이어티 만나봤고요. 또 엉뚱한 매력으로 굉장히 유쾌한 로맨스를 선사하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도 만나보셨죠? 이 두 편의 영화를 보면 막 심장이 간질간질해지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마도 사랑하는 분과 함께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 this is Dad, I presume. So glad you could be here. This is a unique and Welcome to Hollywood. Are there more beautiful girls in Hollywood or New York? Why? Is that how you'll decide where you'll live? You're very beautiful. I'm seeing someone. Love is not rational. You fall in love. You lose control.